내가 100억이 있다면 정말 행복할 거야. 대부분 죽기 직전까지 100억이라는 돈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해요. 이게 종지 그릇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옛날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과거랑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어요? 니체나 석가모니의 명언을 그냥 읊어줘, AI가. 언제부턴가 뭐 지식의 취향인가? 이런 유튜브 영상들 엄청 많이 나오지 않아 요즘? 영상이 별게 아니야. 그냥 클릭하면은 읊조리는 거야. 책 내용이나 아니면 명언 같은 거를. 근데 인기가 엄청 많아. 조회수가 엄청나. 막 기본 막 20만 30만 이래. 이런 거 엄청 많이 봤지. 되게 특이하지 않아? 언제부턴가 이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단 말이지. 인스타그램 가보시면요, 니체의 철학이 떡상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에 니체의 말 단어로 타이핑을 해보면 게시물이 진짜 수만 개예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거거든. 니체가 하는 말 들어보면요,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들어본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 이야기인데, 과거 종교적 지도자나 이런 성현들, 철학자들의 가르침이 요즘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는 거야. 젊은 층들한테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의 확고한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 청년들한테는 공개적인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아버지적인 권위죠. 사실 모든 시대의 청년들은 불안했지만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들은 더 불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영상 중에 어떤 영상이 있냐면 그 MZ세대들이 퇴사율이 높은 이유 영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현재 우리에겐 공통된 신화가 없다. 그래서 더 불안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출산율 영상에서, 저번 영상에서 이제 공개적인 권위가 뭔지 대충 설명하긴 했는데, 제가 이번에는 좀 다른 관점으로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즘 현재 세상을 지배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다양성이에요. 그리고 상대주의. 덕분에 인간이라면 절대적이고 보편적으로 걸어야 할 이런 삶의 길들이 무의미해지고,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 너는 그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살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우리는 달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고방식이 선으로 여겨지는 세상이 됐죠. 물론 이런 흐름은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남성 중심의 사회, 그리고 중앙 집권력, 이런 사회의 패단이 바로 지나친 경직성, 편협성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권위적이었던 시절이 분명 존재했기 때문에 그 반발로 지금의 분위기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사회적 그리고 지적 분위기는 윤리학의 상대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이 가치와 규범은 개인과 환경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게 분명히 진보고 발전이 맞지만 이것 때문에 패단이 하나 생겼지. 틀린 걸 틀리다고 말하면 신뢰가 되는 세상이 온 거죠. 어떤 거는 분명 인간으로서 틀린 삶인데 그것마저도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인간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틀린 거를 틀리다고 이야기를 못해. 다 다른 거래 그냥. 다양성을 너무 과하게 존중하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에리 프롬이 말한 것처럼 지난 수천 년간 인류의 모든 위대한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삶의 기본 규범과 가치가 존재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남녀 연애 심리 이야기를 할 때 뭐 진화 심리학이나 분석 심리학을 자주 인용하는데, 그 중에서 남성의 성적 다양성 추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이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은 욕망이 강하다. 그래서 소수의 잘난 남성들은 이 욕구를 마음껏 충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무리 잘난 남성이라도 책임져야 될 가정을 꾸리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아내와 자식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삶이 25살 미만의 여성과 단기 연애만 하는 디카프리오보다 가치 있게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사는 게 단순히 영장류 수컷이 아니라 인간 남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훌륭한 모습이니까. 그래서 저는 인간은 동물에 불과하다, 이 관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반대를 하거든요. 인간의 그 동물적 본성에 대한 고찰은 제가 단순 동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 동물적인 본성을 탐구하는 거지. 지금 이런 견해가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모든 인간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모든 걸 포기해도 가정이라는, 가정과 비슷한 곳이라도 소속이 되어 있어야 전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전 확신해요.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 권위적이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욕을 하는 경우가 많지. 요즘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했다가는 몰매를 맞기 딱 좋단 말이야. 왜냐면 윤리학의 상대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함부로 주장하면 욕먹는다고. 요즘은 이게 바로 공개적인 권위야, 내가 하고 있는 게. 제가 이게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는 이유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약간 그 종교적 교리에 대해서 체화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좀 제가 절대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도덕 법칙들이 있고 이거를 최선을 다해 지켜내고 있거든요. 정말 저는 그렇게 살아요. 제가 왜 이런 종교적 마인드를 유지하냐, 왜냐면 이것이
내가 삶이 혼란스러울 때나 힘들 때 항상 기둥을 잡아줬고요. 뭐 윤리적 상대주의, 황금 만능주의, 사물에 대한 숭배 이런 게 판치는 굉장히 혼돈한 세상 속에서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거를 매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유지하는 거예요. 저처럼 뭐 종교인이나 유실론자가 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 중세 시대에는 굉장히 강력한 신권 체제였지. 교황이 힘이 굉장히 세고 이제 여기를 지나서 강력한 이제 국가의 힘으로 통치가 되는 사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어떤 사회야? 분산 신뢰의 시대지.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역설적으로 다시 지혜로운 자들의 권위나 굉장히 묵직한 종교적인 가르침 이거에 목말라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너무 분리되다 보니까. 제가 위에서 말한 영상들이 인기 있는 이유도 이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역사의 본질적인 부분은 반복되니까. 너무 모여가지고 경직이 되면 흩어지려고 하고 너무 흩어지면 어딘가에 또 연결돼서 뭉치고 싶을 뿐인 거지. 저는 그래서 그 영상들이 인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묵직한 종교적 가르침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뿔뿔이 흩어져서 너무 불안하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청년층이. 무교인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 현대인이 뭐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강력해져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종교 단체들마저도 변질이 됐거든. 종교 자체도 너무 변질이 돼가지고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이라던가 뭐 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위대한 진리에 대한 순종 이런 절대적인 권위가 완전히 사라지고 뭐 인맥장사나 하는 종교 집단들이 많아졌죠. 이런 종교는 어떤 의미도 없고 따를 이유도 없어요. 현재 제대로 된 종교는 이슬람밖에 없습니다. 교리를 정확히 따르는 얘네들밖에 없습니다. 다 왜곡되고 변형되고 힘을 잃었어요. 묵직한 질서가 되어주었던 종교가 힘을 잃어가면서 청년들이 어떻게 됐냐면 결국 종교 비스무리한 것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굉장히 인기 있는 이유도 그렇고 뭐 우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성현들이나 철학자들의 명언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좀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종교 비슷한 걸 찾아 헤매는 거지.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이게 인기 있었던 이유도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솔직히 어릴 때 흔하게 들을 수 있었던 선조들의 잔소리인데 우리는 요즘 잔소리를 돈 내고 봐요. 잔소리를 해줄 권위자가 없으니까. 자기 개발 서적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렇게 막 자신있게 세상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내면 깊숙이 파고드는 그 불안한 감정 그런 분리된 기분 때문에 기댈 곳을 찾게 되고 내가 따를 만한 진리, 리더를 찾아 나서는 거죠. 우리가 과거랑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과학적이고 기계적인 증명 여기에 도취돼가지고 현대인들이 봤을 때 원시사회에서는 뭐 샤머니즘이나 우상숭배가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비웃겠지만 사실 우리들도 다를 거 없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무언가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맞죠? 내가 100억이 있다면 정말 행복할 거야. 대부분 죽기 직전까지 100억이라는 돈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해요. 옛날에는 뭐 무슨 동물을 가지고 토테미즘, 샤머니즘에서 우상 숭배를 했지만 지금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요즘 물질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뭐 도박장 가가지고 도박 때문에 다 탕진하고 이게 종지 그릇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옛날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내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어떤가를 숭배하고 그것이 모든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인간은요 지금 본인 스스로 만들어낸 사물 그리고 물질을 숭배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별다를 거 없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신만의 규율을 만들어야 돼요. 결국에는 철학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 철학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뭐 인문학 이런 거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거든요. 인류 사회에서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어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법칙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지니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내 삶을 지탱하는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법칙을 규정을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걸 따르는 거 그걸 수단으로 허무와 염세에서 벗어나고 지나친 이런 상대주의 때문에 혼돈에 빠진 우리들에게 이런 보편적인 이런 규율이 필요하지 않나? 요즘 우리한테 권위가 필요하고 내 삶을 지탱해줄 법칙이 필요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목말라 있지 않나 싶어요. 역설적으로